영업은 아무나 하나? 많은 사람이 영업은 사교성이 좋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영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외향적이니 내향적이지 않은 성향은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향에 상관없이 영업이 되던 안 되던 끊임없이 고객을 만나서 접점을 만드는 사람들은 결국 연봉 1억도 우습게 찍더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쉽지 그게 어디 쉽나요? 누구든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왕 양사부입니다. 아직도 영업을 외향적이고 말을 잘해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영업을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부담스럽고 낯선 이에게 다가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상위 1%의 영업인 중에 내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내향적인 성향을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은 대신 고객의 말을 더 깊이 있게 경청하고 사교적이지 않은 대신에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섬세함으로 승부했습니다.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는 매우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성향의 에이스 설계사분도 계셨습니다. 제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보험 설계사분은 매우 내향적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외향적인 성향의 에이스 설계사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실적을 많이 올린 에이스 설계사에게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향적인 성향의 보험 설계사분이 최우수 실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결은 철저한 분석력과 섬세한 고객 케어에 있었습니다. 고객의 보장 상태를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설계안을 완벽하게 제시했으며 클레임 발생 시에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반면 외향적인 보험 설계사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들쑥날쑥했습니다. 섬세하지 못한 고객 케어와 클레임을 고객 탓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수많은 고객을 놓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급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부터는 성장이 더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반에 열정을 불태우고 식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패스트 스타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스타일은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슬로우 스타터는 시작은 느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성장하여 실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패스트 스타터에 속합니다. 초반에 바짝 불태우고 뒤에는 식어버리는, 그래서 제 단점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고 섬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한다면 열정 그리고 추진력을 동반한다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꼭 기억해야 할 문구가 나옵니다. 성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휴머니즘 기술을 익히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휴머니즘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그들은 실패해도 시장이나 회사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부족한 점을 개선했고, 이런 태도가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던 상품의 인센티브가 갑자기 줄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판매를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일지를 고민했습니다. 판매 상품 가격이 상승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방문 판매할 때 일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사에서는 3kg 용량의 얼음 정수기를 판매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8kg짜리 제빙 정수기를 개발해서 판매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음 정수기가 보통 3만원에서 4만원대, 우리 제빙 정수기는 가격이 7만원대에 육박했습니다. 7만원. 용량이 크다 보니 크기도 컸고 가격대도 무지막지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판매 사원들이 그걸 어떻게 팔라는 거야?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팔면 되지, 안 될 게 뭐가 있어. 저는 얼음 사용량이 많은 인근의 체육관, 독서실, 식당들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킬링 멘트로 영업을 했습니다. 드디어 사장님들이 손꼽아 기다리시던 8kg 대용량 제빙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객님들이 얼음 정수기는 폼이냐는 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지사는 쓸데없이 크고 비싸서 팔기 어렵다는 악명 높은 8kg 제빙 정수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1등 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판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제품도 결국에는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고객의 고민을 바탕으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 거절에 유연한 대처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했습니다. 자, 이제 영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스킬과 그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또 다른 책 성공대화론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킬링멘트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이 두 제품을 놓고 고민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다용도 가방처럼 간편하고 실용적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명품 가방처럼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비유를 사용하면 고객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킬링멘트, 즉 스크립트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랑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을 보고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정답을 알고 계약이란 시험을 가뿐히 통과하는 것인 거죠. 두 번째 스킬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업인들은 제품의 기능만을 주구장창 설명하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업은 고객의 입장에서 시작됩니다. 고객이 겪는 진짜 고민과 불편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자, 모든 선택은 감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성적으로 합리화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감정을 움직이지 못하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감정을 움직이면 제품의 가치는 배가 됩니다. 휴머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곧 영업의 출발점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인간관계 중심의 영업입니다. 단기적인 실적에 집착하다 보면 이 원리를 잊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업의 성공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배려와 지속적인 관리가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생일에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안부 전화를 하고 유용한 정보를 먼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고객에 대한 작은 관심과 그 노력이 모여서 견고한 유대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인간관계는 곧 신뢰이며 가장 강력한 영업 무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킬링멘트는 고객 중심적 사고, 즉 공감에서 나오며 인간관계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이 영업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만약 당신이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간 계약을 한 고객에게 계약 종료일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재계약을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어떤 방식으로 계약 종료 소식을 알리실 겁니까? 고객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약 연장을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문자 하나 띡 보내시겠습니까?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모든 인간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땡땡 대표님과 처음 만난 날이자 계약을 종료하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든지 대표님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 도움이 되는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고객님이 좋아하실 만한 기프티콘을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답장이 없다면 딱 3일 이내로 안부 전화인 척 스리슬쩍 재계약을 요청해 보십시오. 계약 확률이 확 올라가실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작은 센스를 발휘해서 신뢰를 쌓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영업 초보자나 영업을 해보니 성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보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단 무조건 실행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과도한 분석과 준비에 머무릅니다. 물론 준비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준비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 봅시다. 하루에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만나보십시오. 작은 실행들이 결과적으로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 활용입니다. 모든 고객과의 만남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저는 매일 밤 고객과의 상담을 되돌아보며 개선점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멘트가 효과적이었는지, 고객 반응 어땠는지 복기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만의 성공 노하우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단계별 목표 설정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월 1억이나 연봉 1억과 같은 큰 목표는 초보자에게는 부담만 됩니다. 아직 고객과 약속도 채 못 잡고 있다면 오늘은 반드시 3명과 상담하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결과적으로는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업 필살기를 적용하십시오. 지금까지 알려드린 영업 스킬들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십시오. 킬링멘트 스크립트, 스토리텔링, 그리고 공감 능력은 성향과 관계없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 도구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변경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영업은 특정적인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객 신뢰를 얻고 꾸준히 가치를 전달하면 누구나 상위 1%의 영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TV에서 80대 노인이 출연한 영상을 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80대 노인이었지만 제 눈에는 20대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분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여행을 하면서 제2 외국어를 공부하고 경험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 나아가 60대까지 배움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혼자 힘으로는 나아가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미 앞서 나가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온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피드백을 받으십시오. 꾸준히 노력하면 자신만의 성취를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며 배움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2배의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년 회사 규모를 2배씩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성장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배워나가 봅시다. 영업 실적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린 주제가 영업이라는 천사의 직업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욱 실전적인 영업 노하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왕 양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